네, 이어서 채권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또 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 글로벌 통화정책 회의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의 채권 시장 흐름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한 주 동안 11bp 정도 올라가 3.95%로 마감을 했고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1bp 정도 높아진 4.87%로 올라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은 계속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지만 경기에 대한 연착륙 기대가 커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고요. 참고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는 6월 PCE 가격 지수 기준으로 전년 동월비 4.1% 정도 오르면서 2021년 9월달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일주일 전 대비해서 3.1bp 정도 오른 3.63,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갔죠. 9bp 정도 상승한 3.72%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이거랑은 별개로 최근에 한국은행이 담보증권 대상 범위 확대라는 발표를 하면서 주중에 채권시장 강세 재료로 작용을 했고요. 한은 금통위는 이제 27일 담보증권 대상 범위를 기존 은행채와 주요 공사채는 물론이고 지방채와 회사채까지 확대시키면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 말미에 이야기해 주셨던 담보증권 대상 범위 확대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에서 촉발된 이런 우려들에 대한 후속 조치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조치의 포커스는 PF 관련된 리스크 익스포저가 높은 새마을금고와 다른 추가 기타 은행들에 대한 조치일 것 같고요.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PF발 리스크의 재확산 우려를 막겠다라는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이벤트도 이슈도 좀 있었던 한 주였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또 어떤 움직임을 좀 나타내게 될지, 그리고 채권 시장 세부적인 이슈 있었다면은 조금 더 분석을 해주시죠. 네, 당분간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압력이 채권 시장에서 계속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지금의 디스인플레이션 전망이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는 올해 6월달 기준으로 368만 명 정도로 5월달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불균형 해소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의 고용 시장이 계속적으로 가계 소비를 지지하면서 연준의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 전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과거 1년간 거의 500bp 넘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아직 건조한 건 단순히 통화정책적 시차 문제는 아니고 실질금리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반기 중으로 에너지와 상품 가격의 기저 효과까지 감소한다면 디스인플레이션의 견인력이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될 수 있는 점도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채금리의 하락 전환이 늦어지거나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국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반기에 재무부의 T빌 발행 확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지만 민간의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조달 수요를 감안한다면 중장기채의 노트와 본드의 발행도 동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연준과 외국인 그리고 미국 내 은행권들 같은 주요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 주체의 매수 여력 약화 때문에 수급 부담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 국채 시장의 수급 상황은 상대적으로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한 연준과 외국인 그리고 은행권들의 매수 여력은 약화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 공백을 금리에 민감한 투자자인 개인과 뮤추얼 펀드 그리고 헤지 펀드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요인입니다. 국채 공급 증가와 수요 여건 악화 등이 맞물린다면 단기적으로 국채금리 하락 전환이 역시나 늦어질 수 있거나 추가 상승할 가능성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 FOMC 직후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직전 고점인 3.9% 정도로 이제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1회 정도의 추가 인상을 반영할 경우 10년물 고점을 3.95% 정도로 봤고요. 연말까지 여기서 한 번 더 인상을 할 경우 4.20%까지 예상을 해뒀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FOMC 직후에는 실제 9월달 인상 유무를 떠나서 뭐 지표에 따라서는 정책금리의 고점 유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팽배해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 중간값인 적어도 4.08, 뭐 4.1%까지는 미국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채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상하방 리스크 모두 다 커질 것 같습니다. 뭐 금리 변동성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과연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경기와 인플레이션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아시다시피 주 후반 미국의 7월달 비농업 고용 부분의 고용 보고서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그 결과에 따라서 국채금리의 방향성이 한층 더 레벨을 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둔화 압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전에 연준 내 매파로 분류되는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연설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관련된 경계감들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뭐 둘 중 하나만 따진다면 금리 하방보다는 상방 압력이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월요일이어가지고요. 한 주 동안에 또 이벤트를 체크를 해보면서 주간 기준 채권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었네요. 중요한 부분은 미국에서 고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 여부에 따라서 또 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발언 이 두 가지를 핵심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래쪽보다는 위로 조금 더 열어두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금리 변동성은 좀 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채권 시장 알아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